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직후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 CEO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넘는 규모의 투자 계획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빈 환영 인사들이 도열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군 1호기에서 내려서자 의장대 사열에 이어 애국가와 미국 국가가 잇따라 울려 퍼집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곳곳에 내걸린 도로를 지나 3박 4일 동안 머물 블레어 하우스에 들어설 때는 교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진행된 첫 공식 일정. 예상했던 동포 간담회가 아닌 넷플릭스 경영진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짧은 환담에 이어진 회견에서 넷플릭스 측은 앞으로 4년 동안 한국 드라마와 영화, 리얼리티 쇼 등 K 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3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콘텐츠 산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넷플릭스의 파격적인 투자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 2016년부터 최근까지 투자한 금액의 2배에 달한다고 설명한 CEO. 이런 결정은 한국 창작 업계에 대한 믿음 때문이며 윤 대통령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대한 지지도 한몫했다면서 K 콘텐츠들을 하나하나 언급했습니다. Which have produced such amazing hits as Squid Game, The Glory, Physical 100. With the partnership, we will continue to grow with the local industry while sharing the joy of entertainment with Korean storytellers. 이어 동포 간담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 지금의 한미동맹에서 나아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이정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방미에서도 세일즈 외교를 내세운 윤 대통령. 도착 첫날부터 1호 깜짝 투자를 발표하며 경제 외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순방 둘째 날에는 나사 우주센터 방문 등 경제 협력 일정이 예정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의 방미 첫 만남과 친교 시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백악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별도 성명도 발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하원 의회는 윤 대통령 국빈 방문을 환영하고 양국 협력을 더욱 끌어올리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이어가는 지금 시점에 확장 억제가 한미 정상 간 핵심 의제가 될 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상회담 결과물인 공동 성명과 별도로 확장 억제와 관련한 성명이 발표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That statement will send a very clear and demonstrable signal of the United States' credibility when it comes to it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the people of Korea.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사안도 주요 이슈가 될 거라며 지금까지 한국에 2억 5천만 달러 인도적 지원에 바이든 대통령이 고마움을 표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도 논의될지 질문에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각국이 판단할 문제라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기자를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 대한 일본 기자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한 미국 정부 반응을 물은 겁니다. We're grateful that they have proven able to talk about these things and even to move forward tangibly and demonstrably on some of these issues. But it's really for them to speak to, not for the United States. 백악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 방안을 비롯해 한미 경제 협력과 투자 계획도 논의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상하원에서는 윤 대통령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뜻을 모아 발의한 결의안에는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인 쿼드에 한국 참여를 지지하는 문구가 포함된 점이 눈에 띕니다. 미국 상하원 결의안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데다
상하원 지도부 초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의회 합동연설을 앞두고 있어 채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도한 외신의 윤 대통령 인터뷰 내용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 발언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논란이 좀 되고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내용을 두고 민주당은 일본 총리의 말로 착각하고도 남게 했다며 매우 몰역사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우 무책임하고 몰역사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행한 가호에 대해 진정한 반성도 뉘우침도 없는 일본을 향해 절대 무릎 꿇지 말라고 애걸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반면 여당은 넷플릭스 투자 유치 성과를 강조하는 동시에 한일 관계 정상화를 늦출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꼬투리를 잡는다며 야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북핵이 고도화되고 연일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이 안보 협력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시고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니까. 여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발언을 진위대로 썼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외신의 왜곡 의혹까지 나오면서 한동안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귀국했습니다. 여야 반응 어떻습니까? 네, 먼저 여당은 귀국하는 송영길 전 대표가 송구하다면서도 돈봉투 의혹에 대한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두고 개선 장군이냐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야당 일각에서 무력이 없다, 큰 그릇이라며 송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걸 두고 도덕 불감증이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자신의 측근들이 저지른 이런 범죄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어찌하여 민주당의 전직 대표, 현직 대표는 모든 비리 사건에 자신은 관계없고 측근들의 일탈이라고만, 개인적 일탈이라고 면피하려고 합니까? 앞서 이번 사안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사과까지 했던 민주당은 이번 귀국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 역시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출당과 탈당에 대한 당 안팎 요구에 대한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비이재명계로 꼽히는 이현욱 의원은 아침 라디오에서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출당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표님, 윤관석 의원님이랑 이성만 의원님은 민주당이 온정주의를 갖고 이 사안을 바라보면은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여져요. 지금은 정말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의원제 개선에서 전수조사까지 수습책을 두고도 당내 이견이 불거지는 가운데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수록 이런 분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국회 일정도 하나 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법안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요? 네,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보증금을 밀린 지방세보다 먼저 돌려줘 전세 사기 피해를 줄여보자는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며 통상적인 법안 처리 절차보다 훨씬 빨리 하루 만에 심사와 처리가 이뤄졌는데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피해자 우선 매수권 부여 등의 대책이 담긴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27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처리에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선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도 열렸는데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직회불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종합한 이른바 전세 사기 특별법을
모레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원내대표단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경매로 넘어간 집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공공 매입을 통해 재임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피해자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한 경우 이를 제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 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업권에 이 같은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습니다. 비조치 의견서는 현행 규정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깡통 전세로 70억 원대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일당이 서민들 삶의 기반을 흔들었다고 질타하면서 검찰이 요구한 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영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형량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최모 씨에게 징역 8년을, 공범 권모 씨와 박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일당이 별다른 수입이 없이 주택을 사들이면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을 낼 계획이 없었고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줄 구체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들이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돈을 빼앗아 죄가 무거운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재작년 2월까지 세입자 31명의 전세보증금 7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 전세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전세 계약을 맺고 받은 보증금에서 수수료 수백만 원을 떼어 가진 뒤 나머지 돈으로는 집을 새로 사들인 만큼 계약 당시부터 깡통 전세였던 셈입니다.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경기 수원시와 안산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사들인 오피스텔과 빌라는 무려 3,400여 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검찰 구형보다 더 무거운 겁니까? 네, 검찰은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권 씨와 박 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최 씨와 권 씨에겐 검찰 구형보다도 1년 더 무거운 형이 1심에서 선고된 겁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피해자들은 이들의 사기 행각이 유죄로 인정돼 다행이라면서도 여전히 처벌이 가볍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돼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최 씨 등이 지금까지 세입자 300여 명의 보증금 600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나흘 만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오전부터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강 회장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검찰청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재작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국회의원과 선거 캠프 인사들에게 9,400만 원 정도 되는 돈봉투를 만들어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강 회장이 범행을 주도한 데다 증거인멸 정황까지 포착됐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뒷돈을 댄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강 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번 의혹으로 고발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사건을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 수사 2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은 윤관석, 이성만 두 현역 의원과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 등 돈봉투를 만들어 뿌린 혐의를 받는 공여자들을 먼저 조사하고 수수자와 송 전 대표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은 어제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송 전 대표가 심각한 반헌법적 행위인 매표 행위를 지시하고 직접 제공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징역을 산 뒤에도 여성 신도들을 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JMS 정명석 총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이 재차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검찰이 요청한 정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지난 20일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정 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로 그때까지 1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풀려날 예정이었지만 영장이 또 발부되면서 구속 기한이 최장 6개월 연장됐습니다. 수단 수도 하루툼 한국 대사관으로 피신해 있던 교민 28명 23일 유엔군 보호를 받아서 대사관에서 850km,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정도 거리에 있는 포트 수단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곳곳에서 현지 정부군과 반군의 검문을 거치고 버스도 고장나 6시간 넘게 발길이 묶이는 등 위험천만한 고비를 넘었는데요. 포트 수단에 도착한 시간은 어젯밤 9시 40분. 우리 정부가 급파한 군 수송기 슈퍼 허큘리스가 맞이했습니다. 교민들은 수송기로 홍해를 건너편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로 향했고 마침내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로 옮겨 탔습니다. 작전 중간에 돌발 상황도 있었습니다. 애초 교민들은 인근 지부티 공화국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귀환할 거로 알려졌는데요. 각국에서 교민들을 태우러 온 수송기가 몰린 데다 공항까지 협소해서 불가피하게 경로를 바꾼 거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은 귀국길에 올라서 한숨 돌리고 있을 우리 교민들. 잠시 뒤인 오후 4시 서울공항으로 들어올 예정인데요.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겠다는 약속이 꼭 이뤄질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1분기 국내 경제가 전분기보다 0.3% 성장했습니다. 수출은 여전히 부진했지만 민간 소비가 늘어난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4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4%로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다행히 올해 1분기엔 한 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0.3%로 집계됐습니다.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된 셈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민간 소비였습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 뒤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가 늘어나며 전체 민간 소비는 전분기보다 0.5% 증가했습니다. 민간 소비는 전체 경제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반대로 투자는 부진했습니다. 부동산 부진 속에서도 건설 투자는 소폭의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설비 투자는 4% 급감했습니다. 수출도 여전한 골칫거리입니다. 수입과 수출의 차이를 뜻하는 순수출은 성장률을 0.1%포인트 낮췄습니다. 순수출이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 건 4개 분기 연속입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하반기로 갈수록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T 경기 부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그다음에 중국 경제도 회복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면서 예상되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은 좀 그 성장의 반등 모멘텀이 좀 또렷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가 한동안 증가세를 유지하고 최근 들어 주택 거래 증가로 가격 하락세가 둔화한 것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 동안의 국빈 방미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요. 그런데 가기 전에 외신 인터뷰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워싱턴 포스트 기사인데 저희가 이게 해석에 또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거를 그래픽으로 하나 준비했거든요. 먼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건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그대로를 저희가 옮겨놨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이 지금 워싱턴 포스트에 게재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재수 의원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마 조금 전에입니까? 워싱턴 포스트의 담당 기자인가요? 네, 인터뷰했던 기자. 예, 인터뷰했던 기자가 오역은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역이 있었든 없었든 집권 여당까지 나서가지고
이 지금 이 공개가 다 됐는데 이걸 가지고 지난번에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걸 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청력 테스트를 했었는데 이번에 주어가 있니 없니 오역을 했니 안 했니 이게 집권 여당의 수준과 실력이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얼마나 중요한 회담입니까? 70년 동맹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는 새로운 동맹의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국빈 방문 행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또 일본 문제에 발목 잡히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뿐만 아니고 그 내용이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100년 전의 일로 무릎 꿇는 것에 반대한다. 예. 아니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 일본 보고 무릎 꿇으라 한 적이 있습니까? 단순히 불법적인 한반도 불법적인 점령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의 식민 통치를 했고 그리고 그 식민 통치를 하면서 조선 사람들을 전쟁터로 끌고 다니고 위안부로 끌고 다니고 강제징용하고 식량 수탈하고 우리 이름 바꾸게 만들고 이러면서 우리 민족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그런 일본 아닙니까? 예. 그 일본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사과하라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지 언제 무릎 꿇으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에도 독도는 자기네 땅이고 또 얼마 전에는 일본의 전쟁 범죄자들을 모셔놓은 그 야스쿠니 신사에다가 일본 총리가 또 공물 보내고 내각 강요들이 또 70명이나 몰려가가지고 말하자면 의원들이 한 90명 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 90명 가까이 가가지고 또 머리 조아리고 지금 이러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형식도 적절하지 못했고 그 내용은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망국적인 완전히 친일을 넘어서는 이런 이제 절망적인 발언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로 안타깝다 못해 이제는 절망적이까지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1500년 한일 간의 역사에 있어서 임진난하고 일제 36년에 대한 이 짧았던 이 불행했던 이 역사가 미래로 우리 다음 세대가 가고 또 양국이 발전해 가야 되는데 이게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더 그동안 설린 우호 관계를 이어져 왔었던 1500년의 역사를 보고 미래로 가자라고 DJ 오부치 선언이 뭐였습니까? 정말 잘된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일본에 방위를 했었을 때 DJ 오부치 선언에 대해서 승계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모든 거 있으면 꼬투리를 잡아요. 저는 뭐 야당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 지금 말씀하셨던 대통령 뭐 변호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앞에 보면 미래를 위한 이야기거든요. 유럽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유럽에도 보면 독일과 프랑스 또 프랑스와 영국 간에 철천지 원수 관계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그것을 다 털고 미래를 위해서 가는데 유럽 자체가 화해하고 협력하고 과거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승할 건 계승하면서 미래로 가는 이 선언들이 있었잖아요. 한일 관계도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미래 이야기한 걸 가지고 또 민주당이 뭐 말꼬투리 잡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미국에 가 계신 거 아닌가요? 이런 와중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큰 문맥에서 보면은 문제가 없어요. 조그마한 걸 하나 뽑아다가 이걸 지금 정치적으로 또 공세를 하는데 정말 민주당이야말로 미래를 좀 봐라. 본인들이 집권에 있었을 때는 미래를 보고 갔잖아요. 그 지금 야당이 되니까 또 그놈을 과거를 소환하고 하는데 이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DJ 오부치 선언 같은 경우를 우리가 좀 더 특히 우리 뭐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미래지향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하고 가자.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매몰되고 과거에 붙잡히게 되면 정말 미래를 갈 수가 없고 다음 세대의 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큰 결단들을 하고 이해해 줄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예, 제가 의원님 잠시만요. 요 저희가 하나 그래픽을 하나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그 여당에서 처음에 야당의 비판이 있을 때 해명이 나왔던 게 워싱턴 포스트가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를 옮기면서 영문으로 옮기면서 좀 해석이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었거든요. 그래픽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게 설명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이 그렇게 느낄 거다라는 거였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옮기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처럼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오해나 곡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거고요. 여당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십니까? 해석이나 곡해 뭐 이런 부분은? 아니 저는 저거 그렇지 않아도 저는 판넬을 가져왔는데 그 미셸 리인가요? 예, 인터뷰했던 기자. 예, 기자의 그 판넬도 제가 가져왔는데 잘 안 잡힌다 그래서 제가 안 쓸 건데. 예. 쓰셔도 됩니다. 준비해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럼 보시지요. 예. 이분께서 인터뷰하셨던 분께서 얘기했더라고요. 예. 자, 보시자고요. 정말 100년 전의 일들을 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는 전쟁을 몇 번씩 겪고 그 참혹한 전쟁을 겪어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있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점이에요. 예.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해석할 땐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야당의 공세가 너무 지금 그저 과거로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미래를 가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미래로 가자고 하는데 그러면 오부지 DJ 선언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이번에도 가셨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다 계승하고 발전시키자 그런 거예요. 예. 이 부분들을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현재를 정리하고 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정치적인 공세를 하게 되면 또 죽창가를 부리게 되면 이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지. 예, 이게 뭐 여쭤봤던 이유가 이게 여당의 수석 대변인이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 주어가 있니 없니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니까 아마 여당 내에서도 해석에 대해서 뭐 의혹을 제기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논란은 인터뷰를 했던 기자의 해명을 통해서 끝난 겁니다. 집권 여당의 대변인이 주어가 뭐고 서술어가 뭐고 또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이걸 또 해석하고 참 눈물겹습니다. 참 눈물겨워요. 보고 있기가. 아니 목표의 방향성이 뭐냐는 거예요. 예, 예. 대통령께서 미래로 가자고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한일 양국 전 의원님 저 죄송한데 네,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자, 이게 지금 과거로부터 우리가 탈출 못하면 안 됩니다. 미래로 가야지요. 얼마나 시대가 빨리 가요. 지금 대통령께서 미국 가시는 것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세계 역사의 흐름에서 줄이 흐름에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미 동맹도 더 공고히 하고 미래로 가기 위한 여정 아니겠습니까? 예. 일본에 간 것도 미래를 위한 여정 아니겠습니까? 이 하고 있는 이 일 자체가 미래를 위한 여정이고 국가 발전을 위한 여정인데 여기에 말 하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모든 것을 그저 과거로 회귀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야당이 할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생각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제가 잘 알겠는데요. 집권 여당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말 실수하고 뭐 엄한 말하고 그것도 해명하고 방어하시는 모습 보면 정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눈물겹습니다. 집권 여당이 이런 거 주어 서술어 가지고 또 오역이니 아니니 이렇게 해석을 붙여가면서 해야 될 정도로 대통령이 애매모호한 이야기, 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해명을 해야 되는 집권 여당의 처지가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유럽이 100년 동안 전쟁을 한 것은 사실이죠. 지금 잘 지내고 있죠. 그런데 그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을 보십시오. 나치의 만행에 대해서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참회와 용서와 사죄를 했습니까? 독일 총리가 바뀔 때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전 유럽인들뿐만 아니고 전 세계인들이 볼 때 독일이 정말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오늘날
100년 전에는 그렇게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유럽을 구가하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독일이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김대중 오부치선언 좋죠. 근데 그 뒤에도 어떻습니까? 독도는 자기네 땅으로 여전히 우기고 있습니다. 조선인들 끌어다가 강제징용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신사참배 전쟁 범죄자들 모셔다 놓은 거기 가가지고 머리 조아리고 앉아 있습니다. 역사 왜곡하고 있고 교과서 왜곡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 손톱만큼의 반성도 하고 있지 않은 일본을 향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일 감정을 가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탓하는 이 집권 세력을 볼 때 정말로 가슴이 무너집니다. 반일 감정이 왜 문제죠? 반일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수십 년에 걸친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를 했고 단 한마디 사과도 없고 여전히 엄한 짓을 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반일 감정을 가지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고 민주당이 꼬투리 잡아서 자꾸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왜 꼬투리 잡은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사고를 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야당과 언론이 비판을 하니까 또 꼬투리를 잡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대통령이 왜 이렇게, 그것도 국내 언론도 아니고 외신들하고 인터뷰해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국익을 훼손하고 국격을 떨어뜨리고 이런 식의 말하자면 말실수, 안 해도 될 말을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냐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겸손하게 자기 성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꿔야 될 게 무엇인지, 개선해야 될 게 무엇인지 이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선전선동이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몰아가 버리면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듣고 마무리할게요. 대통령께서 무슨 사고를 쳤다는 겁니까? 미래를 위해서 가자고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일본이 사과를 안 했다 그러는데 일본이 50여 차례 넘는 사과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과의 기본적 마음, 진심을 담은 마음은 한국 국민들한테 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과거로부터 무슨 말꼬리 하나 주어가 어떠니 서술어가 어떠니 이걸 하나를 가지고 지금 대통령의 외교적인 그 큰 국익을 위한 여러 가지 그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야당이 물고 늘어지는 게 맞냐. 반일 감정 우리 국민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반일 감정 이용을 하면요 정말 편하게 정치할 수 있습니다. 미래로 가야 되니까 이 반일 감정이 있는 걸 알면서도 미래를 열기 위한 결단을 하는 것이고 외국 사례, 유럽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결단을 왜 우리나라만 합니까? 일본은 왜 미래를 위한 결단을 안 합니까?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사과를 한 일본이 여전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하겠습니까? 사람 마무리 듣고 그러면 DJ 오부치에 대한 결단은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DJ 오부치 결단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이 결단 미래를 위해서 간 겁니다. 그리고 이 결단 같은 경우가 지금 민주당을 대표하시는 전직 대통령이셨던 DJ께서 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 당 대변인은 아주 이 환영 성명을 냈었거든요. 그때 우리 당인들, 보수인들 반일 감정 이용해가지고 이거 할 줄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 세력이었기 때문에 반대 당이 이런 결단한 거에 대해서 환영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해를 해야지 그저 뭐 하나만 있으면 자당의 여러 가지 지금 골치 아픈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고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에서 대승적으로 민주당이 좀 협조를 하십사. 이건 사실관계 때문에 그런데 딱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오부치 총리의 참회와 처절한 반성 위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 중인데 한일 관계가 이 국내에서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성과가 좀 부각이 될 필요가 있겠죠.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정상회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브리핑에 따르면 한미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보다는 좀 더 진전된 방안일 거라고 하는데 국방위 소속이시고요. 정책의장도 맡으셨었고 좀 저희가 미리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핵은 절대 무기잖아요.
핵은 핵으로밖에 막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국제사회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핵을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그에 대한 방어적 수단이 필요하고 대응적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미국의 핵 확장 억제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공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이번 문구에 강력한 의지가 표현이 돼야 되고요. 예.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정보자산이라든지 핵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그 국방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앞선 나라이기 때문에 네. 정보 공유 그리고 이에 따르는 의사결정, 양국이 함께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의사결정 이후에 어떻게 공동 기획을 할 거냐 그리고 네. 훈련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러한 종합적인 의견들이 이번 한미 정상에서 들어가 주어야 우리 국가의 안보가 확보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의 국민 안전 아니겠습니까? 안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한국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뭐 정상회담 결과를 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미리 얘기를 한 거 보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저는 뭐 성일종 의원님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북한의 핵 위협이 강화되고 있고 예. 도발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에 대한 대비 태세, 특히 이제 그 핵무장에 대한 억제와 관련된 부분은 한미동맹 70년에 걸맞는 그런 확장 억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이 피와 땀을 쏟아부어 가지고 조금씩 넓혀왔던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예. 적어도 넓히지는 못할지언정 지금 있는 경제 영토라도 지켰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IRA,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가지고 현대 기아 자동차의 전기 자동차가 보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네. 7,000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죠. 네. 이거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가지고 영업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의 영업이익을 미국에다가 토해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영업 비밀을 말하자면 공개를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설계 도면과 같은 기술 비밀도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정보기관에 공개를 해야 되는 네. 이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글로벌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말하자면 비즈니스가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확장 억제에 대한 공동의 어떤 뭐 발표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덧붙여서 정말 수출 하나를 가지고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쌓아 올린 이 경제 영토 이것에 대한 훼손은 없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넷플릭스 3조 원, 예, 거의 3조 한 넘는 25억 달러 유치를 했는데 잘했고요. 예. 우리가 이미 반도체 공장을 300억 달러 이상 투자를 했습니다. 300억 달러에 미치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뭐 그 절반 수준의 투자라도 받아오기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란다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우리 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예. 또 야당은 저런 말씀을 하셔야지요. 예. 그러나 IRA 같은 인플레 감축법 같은 경우는 저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네. 일본, 유럽 모든 나라들이 다 함께 자국 우선주의에 의해서 지금 블록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제가 볼 때는 우리만 풀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이 부분 대통령께서 분명히 미국 대통령한테 말씀을 하시게 될 거고 네. 또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마 제 볼 때는 우리 하나만 이게 탁 이 아주 그냥 도드라지게 이 부분을 풀어주기는 쉽지 않겠지만 네. 아무래도 이 동맹국으로서 이야기할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보조금 문제는 미국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도 지금 차별하고 있습니다. 한국 차에 대해서. 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봐야지. 그래서 이게 함께 국제 문제화되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국빈 방문도 지금 2번째 아닙니까? 미국은 국빈 방문을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격 있게 가시는 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존중을 미국 정부가 아주 격 있게 지금 맞아주신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대접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기회를 활용을 해서 우리 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정상 간에 또 의견이 전달이 되고 네. 또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IRA와 관련해 가지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미 동맹이 70년입니다. 이제 격이라는 더 수준이 높은 더 성숙한 한미 동맹으로 나아가는 그 출발선에 서 있고, 그다음에 이 한미 사이에는 이 그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동맹입니다. 네. 특별한 동맹.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 나라들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가 몇 개 나라가 안 됩니다. 기껏 해봐야 호주, 영국, 한국 이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은 IRA가 한국만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는다, 다른 나라도 다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특별한 수준에서 특별한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 IRA와 관련해서도 특별한 미국의 조치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다른 나라도 못 받으니까 우리도 못 받는다. 이러면 뭐 외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러면 뭐 특별한 동맹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전 의원님 말씀 맞고요. 예. 뭐 나토하고 해서 동맹이 맺어져 있고 미일 동맹도 맺어져 있고 뭐 여러 가지 미국은 동맹들이 많이 되어 있지요. 네. 또 우리 같은 경우는 6.25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정말 미국을 설득을 해서 맺어진 중요한 혈맹이고 또 전쟁을 통해서 그만한 역사적인 레코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대통령께서 이런 의제를 제기를 하시면 네. 어느 정상보다도 미국이 아마 좀 무게감 있게 받아들일 거로 보여지고요. 알겠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함께 조화를 이루려고 미국은 또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첫 일정을 시작했고 스타트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을 받았으니까요. 앞으로 며칠 동안 또 미국에서 일정을 소화하게 될 텐데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내 정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 기자회견을 한 뒤에 국내로 들어왔고요. 어제 공항에서도 잠깐 기자들의 질의응답 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도부에서는 좀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런 기사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 더 하면 안 됩니다. 네, 뭐 이게 그 민주당의 처지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네.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송영길 대표가 이제 조기 귀국을 했고 예. 또 정치적 책임을 선언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도 했고 네. 더 중요한 것은 5선 국회의원의 인천시장 당대표까지 한 사람이 탈당을 했습니다. 이 5선 국회의원 인천시장 당대표까지 한 사람이 탈당을 한다는 것은 아마 개인적으로 볼 때는 죽기보다도 더 선택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예, 게 있었는데 국회의원, 그러니까 당적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당을 떠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사실은 예, 국민들은 잘 와닿지 않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죽으면은 우리가 생물학적 생명이 끝나는 거지만 예. 사회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탈당이라는 것은. 예. 더더구나 이 민주당에서 5선 국회의원 인천시장 당대표까지 한 사람이 탈당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신의 과거가 부정이 당하는 것이고 자신의 뿌리가 부정당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정치적 생명이 끝났다라고 볼 정도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저는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인사 참사가 벌어져도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외교 참사가 터져도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사람이 160명이 죽어나가도 법적으로 내가 무슨 위법적인 행위를 했는지 따져보자고 오히려 덤비기만 하지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지가 않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은 책임 정치인데 이 책임 정치는 정치 도의적 책임이 우선적인 것이고 형사사법적 책임은 뒤에 문제거든요. 네. 정치 도의적 책임이 사라진 이 시대에 그래도 탈당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선제적으로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진 것은 분명히 평가할 만한 부분이고 긍정적인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 물론 돈봉투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당에서도 비판하고 국민들도 비판하고 언론도 비판하는데 이 비판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민주당이 달리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대표의 최근에 이런 정치적 판단은 정치 도의적 책임에 인색한 예. 요즘 시대에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 얘기를 하나만 더 여쭤보고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 정청래 최고위원 저희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앉아 있으면 왜 앉아 있느냐고 하고 서 있으면 왜 서 있느냐고 하고 그럴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이원우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단호하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녹취에 육성이 나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그 두 분 같은 경우는 좀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당에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고, 뭐 여당은 국민의힘은 이제 요즘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상황을 맞이했으니까 더 세게 공격하는 거고, 그다음에 언론도 이제 많이 이제 비판을 하는데 그 전부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받되 국민들이 보시기에 송영길 대표처럼 좀 신중하게 시간을 좀 가지고서 한 번 정치적 판단을 했는데 제대로 된 정치적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윤관석 그다음에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조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너무 늦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조금 더 송영길 대표 사례에서 보듯이 조금 더 신중하게 집단적인 토론을 통해서 집단지성을 발휘를 해가지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때쯤 되면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결정이 나올 거다. 예. 어떤 결정이든 간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탈당을 하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안도를 한다고요? 이게 참 정말 문제 있는 지도부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 제가 반대당이어서 공격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 하면서 절차의 정당성을 가장 중시하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네. 그런데 민주당 당 지도부를 뽑는데 돈 봉투가 매수가 된 거란 말이죠. 표가 매수가 된 거예요. 네. 엄청난 일인 거예요. 당의 지도부의 정통성이 결여된 겁니다. 부패로 얼룩진 겁니다. 또 지금 당대표는 대장동과 백현동 같은 엄청난 비리에 연루돼 있었던 분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캔디데이트였던 많은 분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지금 네.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 후보, 현직 당대표, 전직 당대표가 모두 다 이 비리에 연관돼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분 한 분이 탈당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안도한다고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전 의원님 같은 그래도 올바로 서 있는 의원들이 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저는 옳은 소리를 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지금 예. 이상민 의원, 조응천 의원 비롯해서 그래도 건강한 세력이 그 안에 있잖아요. 예. 정말로 부패한 세력입니다. 당이 부패된 거예요.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다른 정치적인 말실수나 정치적인 행위에 의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지만 네. 조직적으로 돈과 관련돼 있는데 이거를 안도한다고 탈당했기 때문에 두 번째 송 대표께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고 꼬리 자르기를 하면서 이정근 위원장이 다 한 것처럼 밀었잖아요. 네. 중요한 건 뭐냐? 돈 관련된 문제만큼은 후보가 다 챙긴다는 겁니다. 후보 모르는 돈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밑에 직원들이 알아서 돈을 9,400만 원 받고 플러스 알파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조사 과정이 이제 있잖아요. 예. 그런데 돈에 문제가 없으면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싸우면 될 일이고 증명해내면 되는데 왜 탈당을 합니까? 이 탈당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우선 불을 끌려고 하는 건데 송 대표는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법적 문제까지도 다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의 의원들이 요구하는 걸 받아들여야지 네. 지금 정치적인 책임만 가지고 탈당한 것으로 묻고 검찰이 정치적 탄압이라고 공격을 하면서 마치 탄압받는 인상을 주는 그런 모습은 비겁한 그런 정치적인 행위죠. 예. 마지막으로 짧게 전재수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자체적으로 자체 정화 기능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냐. 자체 조사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충분히 그런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리스트에 올라 있는 의원들 다 이리 와봐라 해가지고 자백해라 했는데 자백을 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과 방법이 있습니까? 당이. 예를 들면 계좌를 들춰본다든지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또는 강제 구인을 한다든지 이런 수단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까? 녹취록도 안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당이 나서서 뭔가 이 결자 해지 뭐 이렇게 하고 싶어도 사실은 어떤 유용한 자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현실적 한계들이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당이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참 이제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에서 진상규명을 하는데 그런 방법이 뭔지 좀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근데 현실적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고해성사지요. 있는 대로 그냥 발표를 해야지요. 윤관석 위원장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윤관석 의원. 그렇습니다. 사무총장 하셨고 정무위원장을 하셨는데 정무위원장 하실 때 제가 간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주 뵙고 참 아주 가까운 사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돈의 문제에서 윤관석 의원이 이걸 나서가지고 이정근 당협위원장하고 둘이 합의해가지고 돈을 걷어가지고 후보도 모르게 이걸 뿌렸겠습니까? 웬간한 거짓말을 해야지요. 이재명 대표나 송 대표나 지금 대응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정치적인 사법적인 측면을 당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이러이런 과정을 거쳐서 얼마를 걷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제가 이 모든 문제를 안고 가겠습니다라고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점이지 지금 탈당을 하고 정치적 책임진다. 정치적 책임이 뭐가 있습니까? 탈당이 정치적 책임입니까? 사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과정 자체를 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민주당 내에 우리 전 의원님이나 몇 분들이 계셔가지고 옳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짧은 시간인데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지난주에는 최고회의에 불참을 했고요. 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했던 발언이 조금 파장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 최고위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자신이 했던 발언은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 소신을 말한 거다라고 했고 여기 덧붙인 게 조금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당대회 때 애먼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 않았다.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연락해보라는 지인들의 얘기가 많았지만 단칼에 거절했다. 이게 김기현 대표를 겨냥한 거다라는 해석들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습니까? 아닙니다. 태영호 의원 제가 잘 알고요. 태영호 의원 자체가 좀 스트레이트한 분이시고 뭐 어디에 이렇게 뭐 펴달라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본인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찾아가거나 그런 거 한 분이 아니에요. 그 의원총회가 있거나 그런 문 앞에 서서 인사하면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진솔하게 좀 이렇게 요청을 하신 분인데 전광훈 목사를 찾아가지 않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 같은 분들한테 구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됐다. 이 이야기를 강조한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 최고위에 참석했던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도 했는데 일단 최고위 자리에서 개인 신상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선거 때 태영호 의원이 김기현 대표에게 도움을 많이 요청했다 이렇게 사실상 좀 태영호 의원을 비판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태영호 의원이 이제 4.3 발언, 그다음에 김구 선생을 욕보이는 발언으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더니 이번에는 당 대표인 김기현 대표를 들이받으면서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을 또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100%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의도에 떠도는 이야기가 어떠냐면 어차피 태영호 의원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서울 강남이 지역구인데 거기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공천 받는 것은 물 건너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워가지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영역을 스스로 이제 만들려는 것으로 완전히 돌아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공천도 못 받을 거 당대표 세게 들이받고 뭐 이래저래 자기 목소리를 키워가지고 말하자면 각자 도생하는 그런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런 평가가 여의도에서는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김기현 대표 보면서 조금 참 이게 저 당대표가 최고위원한테 들이받쳐가지고 이 안절부절 못하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자기 힘으로 당대표 된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이 나서가지고 길을 닦아주고 장애물 치워주고 이래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당대표가 됐다면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최고위원한테 들이받치는 이 우사를 당하겠습니까?
저는 집권 여당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허구한 날 말실수하고 그거 주워 담고 그거 가지고 또 논란 벌이고 또 무슨 뭐 한다고 나를 지새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디에다 기대해야 되는지 우리 야당이라도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이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해주신 그 해석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제가 드린 말씀이 정답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쌀쌀한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4도, 전주 13도로 어제보다 7도나 낮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비구름이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비는 늦은 오후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해안에 최고 30mm, 강원 중남부와 충청 이남에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1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서부 지방은 비의 양이 워낙 적어서 대개 건조함이 계속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2도, 광주와 대구 1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낮 사이 중부와 전북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모레부터는 맑은 날씨 속에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